최근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한 달 만에 72%나 급감했다는 뉴스 보셨죠? 근데 이게 정말 위기 신호일까요?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50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사실 이 숫자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거래 신고가 12월 말까지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3,000건 정도 될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직전 달 474건이랑 비교하면 거래량이 확 줄어든 건 맞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급감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바로 대출 규제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대출 규제는 그냥 표면적인 원인일 뿐이고요. 진짜 핵심은 시장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같은 약을 먹어도 몸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만약에 지금 시장이 폭등장이었다면요. 대출 규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도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있었는데 그때 시장은 여전히 강세였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제도권 대출이 막히니까 사금융까지 동원해서 집을 샀어요. 강세장에서는 어떤 규제가 들어와도 사람들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시장이 약세장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약세장에서는 같은 규제라도 훨씬 더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결국 거래량 감소의 진짜 원인은 대출 규제가 아니라 시장의 근본적인 상태 변화인 거죠. 그러면 거래량 감소는 곧 집값 하락의 신호라고 봐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줄면 가격 하락의 전조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다른 재화랑 달리 정책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유독 큰 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규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건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출 규제가 일시적이라면요. 규제가 풀리는 순간 거래량도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규제가 빨리 없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정부는 단순히 집값 안정을 달성하는 것만으로는 규제를 안 풀 거로 예상돼요. 놀라운 건요. 집값이 안정되더라도 규제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부동산 시장은 본질적으로 투기적 성격이 강한 시장이거든요. 규제로 시장이 안정되더라도요. 규제를 풀면 바로 다시 과열될 가능성이 커요. 우리 이미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이런 패턴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규제를 완화하자마자 시장이 다시 살아났고요. 또다시 규제를 강화해야 했어요.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요. 정부가 쉽게 규제를 풀지 않을 거예요. 시장이 완전히 안정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까지 규제는 계속될 전망이에요. 설령 규제를 푼다 해도요. 시장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완화할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경험이 많아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해요. 나중에 규제가 풀리면 다시 투기 열풍이 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시장의 상태예요. 지금 시장이 확실하게 약세장으로 진입하면요.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요. 약세장이 정착되면 규제를 풀어도 시장은 쉽게 안 살아나요. 대구나 지방 도시들을 예로 들어보면 이해가 쉬워요. 지방에서는 대출 규제를 없애고 세금 혜택을 줘도 시장이 안 살아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들은 이미 확실한 침체장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머릿속에 침체장이라는 인식이 박히면요. 어떤 호재가 와도 쉽게 반응을 안 해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장도 침체장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도 침체장으로 확실히 들어서면요. 지방이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이미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 5, 6년간 서울도 엄청 심한 침체장을 겪었어요. 그때는 정부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집을 사라고 해도 사람들이 집을 안 샀거든요. 침체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사람들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시장의 상태가 변하면요. 그 어떤 정책으로도 쉽게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자, 이제 전세 시장 얘기를 해볼까요? 요즘 전세 매물도 많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대출까지 막히면서 매매, 전세, 월세 모든 시장이 동시에 경직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전략이 없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요. 근데 이런 해석은 상황을 좀 과대 해석하는 측면이 있어요. 전세 매물이 줄어든 건 맞는데요.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에요.
만약에 수요는 그대로인데 매물만 줄었다면요. 당연히 전세 가격이 급등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전세 시장을 보면요.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는 않아요.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요.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급등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수요도 함께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임차 시장에서도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은 오히려 집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한테 유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치열하게 경쟁 안 해도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매물이 적어서 원하는 물건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충분히 선택의 여지도 있고요. 가격도 안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리 겁먹고 불안해하는 건 과대 해석일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해요. 사실 이런 불안한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는데요. 전세 시장은 여전히 조용하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난리가 난 것처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 사람들은 시장이 난리가 났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일부 전문가들은 매수 심리 회복까지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경고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왜 이걸 경고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시장이 안정되어 가는 게 왜 위기이고요? 왜 경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왜곡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거래가 활발해야만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된 인식이에요. 부동산은 원래 거래가 활발한 자산이 아니거든요. 한 곳에 오래 살고 있으면 그게 바로 안정된 상태예요. 안정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거래가 활발하고 시장이 혼란스러운 게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거래가 없고 안정적인 게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원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오래 살면 움직일 필요도 없고요. 자연스럽게 수요도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걸 위기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부가 시장을 억누르는 게 잘못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다른 투자 자산처럼 부동산도 올라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식이나 다른 투자 자산은 가격이 올라야 이익이 생기니까 오르는 게 좋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달라요. 가격이 오르기만 하면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요. 이미 집을 가진 기득권층만 유리해지거든요. 문제는 부동산이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살 곳이 필요하잖아요. 가격이 계속 오르면 아직 집이 없는 사람들은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단순히 불리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주거권 자체를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주도권을 잃고 시장에 끌려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걸 안정된 상황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정부가 생각하는 진정한 안정은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예요. 주거시장에서의 안정이란 거래가 적고 가격이 안정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동산이 다른 투자 자산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현상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거래량 감소의 겉으로 보이는 원인은 대출 규제인데요. 근본 원인은 시장 상태의 변화예요. 정부의 규제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정부의 의지를 보면요. 규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이 나한테 유리한 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거래량 감소를 위기로 볼 건지 안정으로 볼 건지는 관점의 차이예요. 올바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요. 현명한 주거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